안녕하세요. 맥스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여러가지 옵션들을 복습해보는 차원에서 간단하게나마 장면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15강에서 말씀드렸던 카메라도 설치를 해볼 것이고요. 또 16강에서 처음 설치를 해봤던 조명도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 맥스에서의 조명은 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빛이 닿는 부분만을 비춰주고요. 불빛이 닿지 않는 부분은 완전히 까맣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조명을 사용해서 장면을 표현할 때는 주 조명 외에 부조명도 필요에 따라서 곳곳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그 주조명을 설치하신 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조명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 있는 이 플레인의 그 사용법에 대해서도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탁의 유리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쉐입에요. 섹션을 선택을 하시고요. 탑뷰에서 하나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적당하게 위치시키시고요. 모디파이로 가서 크리에이트 쉐입을 눌러서 유리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섹션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 만든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셔서요. 간단하게 익스트루드를 적용시키겠습니다. 티폿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티폿의 경우에는요, 모디파이로 가셔서요, 스트레치라고 하는 모디파이가 있습니다. 네, 적용시키시고요. 스트레치의 수치를 높여주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 앰플리파이라는 뜻은요, 확장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네, 적당히 수치를 주시고요. 네, 이제는 이 식탁 유리에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그 와인잔 매핑을 할 때는 굴절과 반사가 적용되는 매핑을 했습니다. 이 식탁 유리의 경우에는요, 유리 재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페서티 매핑을 배워보겠습니다. 디퓨즈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페서티의 수치를 한 20 정도 낮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페서티 매핑을 한 오브젝트에는요, 반드시 이 투 사이드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정을 해 주시고요. 렌더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유리에 비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맵스의 리플렉션에요, 플랫 미러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네, 다시 렌더링을 해보시면은요, 보시는 것 같이 역시 안 되지요? 이 유리의 경우에도 역시 면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에다가 플랫 미러를 적용시켜 주시면 이렇게 플랫 미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에 배웠던 대로요, 에디트 메쉬를 적용시키시고요. 맨 윗면에는 1번을 주시고 나머지는 에디트 셀렉트 인버트, 나머지는 2번을 주겠습니다. 역시 이 스탠다드를 눌러서 멀티섭 오브젝트를 지정해 주시고요.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것 같이 이번에는 2번 아이디를 가진 이 유리의 아랫면에 오페서티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리플렉션의 수치를 한 20 정도로 낮춰주시고요. 다시 2번 재질로 간 다음에
디퓨즈 색깔도 바꿔주시고요. 또 오페서티의 수치도 20 정도로 낮춰주겠습니다. 역시 투사이드를 체크해 주시고요.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됐고요. 주전자도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쉐이더에서 메탈을 선택을 하시고요. 스페큘러 하이라이트를 적당히 주겠습니다. 재질을 지정해 주시고요. 이 리플렉션에다가는 비트맵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역시 이 리플렉션의 수치를 한 50 정도로 낮춰주고요.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이 쉐이더를 에네스트로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리플렉션에 적용이 된 이 비트맵의 블러 값에 0.2 정도로 수치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 식탁도 매핑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바닥 매핑도 해 보겠습니다. 플레인을 사용해서 크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역시 비트맵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타일링을 한 20 정도 줘보겠습니다. 다시 렌더링을 해보고요. 네, 다음에는 장면에 맞게 카메라도 설치를 하고요. 네, 컨트롤 C를 눌러서 카메라 뷰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에는 타겟 스폿을 선택을 하시고요. 라이트의 콘을 좀 조정해 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 그림자 옵션도 체크를 해 주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그림자의 색깔도 약하게 주겠습니다. 네, 역시 이 사이즈도 좀 높여주고요. 또 샘플 렌즈 값도 높여서 그림자를 좀 부드럽게 해주겠습니다.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식탁의 아랫부분의 그 오른쪽 구석과 또 아래 받침 부분이 어둡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옴니를 하나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 이 식탁의 오른쪽에다가 조명을 하나 설치를 하고요. 지금 이 설치해 준 이 조명은요, 부조명이 될 것인데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그림자를 주지 않고요. 그냥 필요한 부분만을 부수적으로 비춰주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림자 옵션을 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주조명의 밝기보다 어두워야 됩니다. 멀티플라이어 값을 한 0.2 정도 주겠습니다. 이 부조명이 너무 밝으면은요, 그림자가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아서 고생을 하시는 적이 많습니다. 반드시 이 멀티플라이어 값을 낮게 주셔야 되고요.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렌더링된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이 오른쪽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이 앞부분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네, 다시 옴니를 선택을 하시고요. 네, 이번에는 앞부분에다가 옴니를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장면이 완성된 것 같은데요. 이 플레인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플레인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오브젝트들을 보면서 작업을 하려면 이 플레인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데요. 물론 감춰놓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나타나게 하셔도 괜찮기는 하겠지만요.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이 바닥과의 전체적인 조화 등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플레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옵션을 보시면은요, 렌더 멀티플라이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스케일에 1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 플레인을 아주 작게 만들어 놓고요. 카메라 조명은 잠깐 숨기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가까이 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 플레인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고요. 다시 렌더링을 해보면은요. 당연히 현재는 이 플레인이 너무 작아서 보시는 것 같이 이쁘질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스케일에 20을 입력해 주시고요.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이 플레인의 그 20배의 크기로 렌더링이 됐습니다. 이 옵션은 이 플레인에만 있는 옵션이고요. 지금과 같이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마무리 작업을 하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적용해준 여러가지 수치값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하시면서 마음에 맞는 수치를 입력하시면 될 것이고요.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